올해는 분단 70년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내내 우리는 한참 뒤처진 북한과 개도국들을 비교하면서 자부심을 한껏 느꼈을 겁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말도 지겹도록 들었을 겁니다. 마침 집권 세력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역사교과서를 대한민국의 영광과 승리의 역사로 다시 쓰자고 거듭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더욱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른 시선으로 한국 사회를 보는 사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평화재단이 창립 1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탈북자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탈북자의 남한 사회론입니다. 남한에서 11년째 살고 있는 최모 씨의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인생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 얻어야 하고 또 환경이 서로 잘 맞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이 낳고 집 사고 노후를 맞이하는 게 인생이 이렇게 정해져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인생을 어떻게 정해서 살지? 근데 그대로도 안 되잖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주어진 거에 쪼들려 사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잠재력이나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부모님의 기대나 가치 또 사회에 요구하는 것이나 기업이 요구하는 것에 맞게끔 자기를 만들어가야 하니까 불쌍해요 사실. 그는 북한 생활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온갖 죽음을 보고 굶어 죽을 뻔하고 논 위에 떨어진 것도 주워 먹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그냥 그 자체로 저였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규정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남한에 오니 기초생활수급자라니 탈북자라느니 하고 자유를 찾아오지도 않았지만 자유를 찾아왔다고 하고 통일이 역군이 되기도 싫은데 통일이 교두보가 되라는 등 항상 규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면서 기분이 나빴어요. 남한에 거주한 지 10년째인 림모 씨의 말입니다. 승벽심하고 경쟁심하고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건데 질이 좀 달라요. 남한은 그대로 말하면 야비한 그런 경쟁이에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북한의 승벽이라는 건 북한말로 경쟁심이라는 뜻입니다. 북한 승벽은 여기 3명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먹을 건 하나밖에 없어. 그럼 그거 하나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은 해요. 하지만 누가 하나 차지했다고 자기 혼자 다 먹지는 않아요. 승벽을 하면 우리끼리 그래도 도가 있어요. 북한 사람으로서는 감성적인 도가 있는데 여기선 생활을 하다 보니 그런 게 없어요. 남한에서 7년째 살고 있는 양모 씨입니다. 사실 말하면 여기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너무 야비한 사람이 많아요. 완전히 약육 강식이야. 약자는 계속 죽어라. 약자는 살아갈 구멍도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탈북 후 캐나다에서 3년 살다 온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북한, 캐나다, 남한이라는 서로 다른 사회를 모두 경험한 이 여성의 말은 경청해 볼 만합니다. 캐나다에서는 남한에서 왔느냐 북한에서 왔느냐 물어보는 사람은 있어도 북한에서 왔다고 해서 차별당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여기서는 감히 불러보지 못했던 북한 노래를 흥얼거리고 북한말도 자연스럽게 쓰고 유튜브를 통해서 밤새도록 북한 영화를 즐겨봤어요. 그런 면에서 진정한 행복감과 자유를 느꼈어요. 그런데 남한에서는 북한 노래를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는 이유로 조사받고 처벌받아요. 이 여성은 캐나다와 달리 북한에서 형성된 자기 정체성을 강제로 지워야 하는 남한 사회의 차별을 지적했습니다. 이 여성은 같은 임대 아파트에 사는 남한 저소득층 가정을 볼 때도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합니다. 탈북자 자녀에게는 소수하나마 이런저런 혜택이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그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남한에서 6년째 살고 있는 김모 씨입니다. 사회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편견과 아픔을 북한 사람들도 똑같이 겪지 않을까요? 우리 세대는 이렇게 산다고 해도 우리 아들, 딸들이 커서도 너네 엄마는 북한 사람이다, 탈북자다 이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심각하다고 여겼던 것들이지만 이들의 목소리를 빌어서 한국 사회의 속살을 들여다보니 좀 섬뜩하지 않을까요? 뭐 탈북자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국제 비교를 통해서 조사한 각종 지표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탈북자 이야기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신뢰도는 인도네시아, 에스토니아가 한국보다 높습니다. 사법부의 신뢰도 역시 멕시코, 러시아가 더 높고 콜롬비아와는 비슷합니다. 남녀 임금 차이는 캄보디아, 네팔보다 한국이 더 큽니다.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 순위는 스리랑카, 필리핀, 타지키스탄이 더 앞섭니다. 지난달 경제협력기구가 발표한 삶의 질 지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칠레, 멕시코에 한국이 뒤집니다. 10살을 기준으로 한 아동 행복도도 루마니아, 콜롬비아, 네팔이 더 높습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응답한 한국인의 비율이 36개국 중에서 꼴찌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자, 이제 믿을 건 가족뿐입니다. 이건 신뢰가 무너진 사회의 단면입니다. 남은 게 가족뿐이어서 그런지 기업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언론사도 거의 모두 족벌 체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또 동업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이라고 해도 가족이 최후의 보루인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재벌가들은 또 가족들끼리 사선 결단 싸우기도 합니다. 사실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가족이라고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아빠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3분입니다. 이거는 21개국 중에 21위 꼴찌입니다. 가족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뢰가 없는 사회에서 오직 믿을 건 가족뿐인데 정글 사회에서 이 가족도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별난 이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습니다. 예, 바로 미국입니다. 2013년 4월 30일 미국 켄터키 컴벌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살 여자아이가 4살 오빠가 쏜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이 소총은 총기 회사의 기획상품이었는데 어린이용 생애 첫 총 시리즈인 22구경으로 온라인 판매하는 것입니다. 오빠는 생애 첫 총으로 불과 4살인데 이 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같은 해 6월 8일 애리조나주 프레스콧 밸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에 사는 저스틴 토마스는 4살 아들을 데리고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거기서 아이는 아빠 친구의 총을 발견하고 그걸 집어서 방해쇠를 당겨보았습니다. 총알이 날아갔고 아빠의 가슴을 뚫었습니다. 아빠는 병원에 실려갔고 아이는 아빠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곧 숨졌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아이다호 한 월마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9살의 젊은 엄마가 2살짜리 아들을 카트에 앉히고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카트에 있던 엄마 가방에 손을 뻗었고 그 안에 있는 총을 잡았습니다. 곧이어 방아쇠가 당겨졌고 옷을 고르던 엄마는 그 자리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지난 1월 21일 플로리다 퍼널레스 카운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부모가 이삿짐을 나르느라 2살짜리 남자아이가 혼자 차 안에 남겨졌습니다. 아이는 차 안에 있는 권총을 발견했습니다. 곧 총성이 울렸고 부모가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가슴에 총상을 입은 아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10월 3일 테네시 화이트 파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1살 남자아이는 이웃인 8살 여자아이가 개와 함께 노는 것을 보고 자기도 개와 좀 놀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소녀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집에서 아빠 권총을 갖고 와서 이 아이를 쏘아 죽였습니다. 이런 총기 사고는 미국에서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응은 매우 낯섭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총기 사고가 많았는데 지난 6월에는 흑인교회 난사 사건으로 9명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여파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기 구매 신청이 역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회 안전이라는 집단적 합리성보다 나의 안전이라는 개인 합리성을 추구하고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위험이라는 비합리적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 한국도 미국만큼 특별합니다. 공동체 붕괴로 각자의 삶이 위기에 처해 있으면 연대와 협력으로 공동체를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더 독해져야 된다면서 강한 이기심과 치열한 경쟁심으로 무장해서 공동체의 해체를 가속화하고 그 때문에 개인들은 더 힘든 삶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물론 미국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남을 죽이지만 한국인은 자기를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미국인 총기 사망자는 12,563명입니다. 한국인 자살자는 13,836명입니다. 두 나라 사람이 사망 원인도 다르고 인구도 다른데 사망자 수가 이렇게 거의 일치하는 건 우연치고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인에게는 총이 없지만 한국 사회 자체가 대량 살상 무기라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미국인은 국가 개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망중립성, 의료보험, 도입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 시각에서 보면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연한 건데 미국인들은 개인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을 가지고 왜 국가가 나서냐 하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걸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공권력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런데도 자기 보호를 위해 마음대로 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인은 목숨 걸고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자살 친화적 사회를 정당화할 가치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불공정성에 분노하며 더 많은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회 구조가 이러니 그에 맞춰 사는 방법밖에 없다고 체념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이기적이어서 이런 걸까요?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B라는 사람에게 A가 돈의 일부를 나눠주기로 하는 씨름입니다. 만일 A가 B에게 준 돈이 적어 불만스러워서 B가 돈을 거절하면 A도 한 푼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A로서는 B가 거절하지 않을 정도의 돈을 줘야 하는 겁니다. 자, 실험 결과 A는 보통 자기 목에 37%를 줍니다. 50%를 주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B는 A가 가진 목의 30% 이하를 주면 거절을 했습니다. 자, 이 결과 때문에 경제학계, 사회학계, 심리학계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B로서는 한 푼이라도 받으면 이익인데 거부를 하고 A는 또 어떻게 절반씩이나 띄워주는가 하는 점입니다. 기존 경제 이론은 납득이 되지 않는 결과입니다. 결국 인간은 물질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성, 이타심에 근거해 행동한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인간은 불공정해 보이는 적은 몫을 거부하고 상대도 한 푼도 못 갖도록 보복할 정도로 공정성을 중시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이기주의가 아닌 협력과 연대를 중시한다는 것은 사회학, 심리학, 생물학 쪽으로도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사실 이타적 행동이 생존에도 더 유리합니다. 팔이 굽혀지지 않는 사람들만 사는 마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는 혼자서 먹으려고 하면 모두가 굶어 죽습니다. 서로 상대를 떠먹여줘야 자기도 먹을 수 있고 모두가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실험도 어린이를 상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돈 개념을 잘 모르는 아주 어린 애들에게는 초콜릿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최후 통첩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콜릿을 적게 주는데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비율이 70%로 많았습니다. 자, 이제 돈의 개념을 좀 알게 된 초등학교 고학년 상대로 돈을 가지고 이 최후 통첩 게임을 했더니 최소 금액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40%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타고난 게 아니라 학습된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회적 학습이 사람을 바꾸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실험이 또 있습니다. 최후 통첩 게임을 할 때 게임의 이름을 공동체 게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A가 자기 몫의 79%를 주는 겁니다. 많이 줬습니다.
자, 이제 게임의 이름을 바꿔서 이거는 시장 게임이다, 월가 게임이다 이렇게 하고 똑같은 실험을 했더니 이번에는 자기 몫의 33%만 준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프레임의 작용입니다. 자기가 속한 사회가 어떤 사회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흔히 길거리 노숙자를 보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너 저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건물 미화원을 보고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심성이 고운 아이에게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너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그러니? 이렇게 타이릅니다. 착하다는 것은 교정해줘야 될 잘못된 습관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아이들을 사자가 우글거리는 정글에 밀어넣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심은 이기심을 불러옵니다. 이기심은 바이러스처럼 퍼집니다. 이게 바로 이 사회가 재생산되고 세대에서 세대로 유전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바꾸면 됩니다. 이 사회는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굴레를 씌운 것입니다. 이런 삶을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미국인처럼 서로를 죽이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